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과 같이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중에서 마지막 소단원에 해당하는 화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지? 앞쪽에서 배웠던 그 전기 파트보다는 소단원이 굉장히 적어.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화학 법칙도 종류가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하루 다 설명을 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파트를 2개씩 나뉘어서 화학 법칙 4가지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17강과 18강을 연달아 듣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저랑 배울 법칙 2가지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보존이 뭐야? 우리가 전하량 보존의 법칙도 배웠잖아. 언제? 1단원에서. 전하량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그럼 이건 뭐겠어?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일정하다야. 그런데 뭐가 일정해? 질량이 일정해. 얘들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램이 질량이야. 밀리리터나 세제곱센티미터가 나타내는 건 부피라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알고 있긴 한데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바로 이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떠한 화합물을 만들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니들 설탕물 좀 만들어 와 라고 얘기하면 물 많이 해 설탕 1스푼만 넣는 친구도 있고 물 조금에 설탕을 막 3스푼, 4스푼 넣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똑같은 설탕물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질량비가 달라. 그러나 화합물은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딱 정확한 비로만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질량비라는 걸로 결합을 하는데 그걸 일정성분비 법칙이라 불러줘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앙금 생성에서의 질량 변화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건데, 앙금이 생겨나. 이거는 우리가 화학 변화에서 복분해하면서 했었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결합하면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결합이 돼. 이때 반응 전과 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그치? 왜? 야, 봐봐. 여기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이거 하나 있고 빨간 거 3개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 노란 것도 그대로 있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질량이 달라지겠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야. 어떻게 채우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의 질량, 반응 전의 총 질량의 합은 반응 후의 총 질량의 합과 똑같아. 질산 나트륨과 염화은을 더한 이 총 질량과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질량 보존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뭐 날아가는 것도 없고 더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질량이 항상 보존됩니다. 그런데 밑에 2가지가 좀 독특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2번째, 기체 발생에서 질량 변화예요. 밀폐된 용기,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야. 밀폐된 용기 안에서 반응시키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다야. 예를 들자면 탄산, 탄산? 무슨 기체 나오지? 이산화탄소. 여기다 염산을 떨어뜨리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럼 일반적으로 닫힌 공간에서는 이 기체가 날아가지 못해. 그래서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열린 공간, 열린 공간? 바로 이런 실험실 문도 열어놨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날아가잖아. 이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아서 질량을 측정을 해? 그때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열린 공간 안에서는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빠져나간 기체만큼 감소해요. 그럼 선생님 언제 질량이 일정하다고 해야 되고 언제 질량이 증가해야 되나요? 언제 질량이 감소해야 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열어둔 공간에선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해.
그러나 밀폐된 공간, 닫힌 공간에선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소에서도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거 밀폐, 닫힌 공간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똑같아. 그럼 양초의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양초인 경우에는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산화수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날아가지 못하니까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도대체 이놈의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발생한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해요. 왼쪽 질량보다 오른쪽에 있는 질량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강철솜과 같은 금속은 연소했을 때 좀 달라요. 금속은 산소를 러브러브 중이야. 열렬히. 산소랑 결합하면 난 절대 너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주의야. 무슨 뜻? 강철솜에다 산소를 결합시키면 산소와 결합한 철, 산화철이라고 불리는 거무튀튀한 금속으로 변해요.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에다가도 산소를 결합시키면 산화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산화 알루미늄. 그렇게 산화 삐리리로 다 변해버려. 모든 금속은. 그러나 얘들은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당연히 질량이 뭐 날아가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됩니다만 열린 공간 안에서는 얘랑 산소가 결합을 할 거야. 근데 이 기체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 열린 공간에서. 따라서 이 열린 공간에서는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오른쪽에 산화철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이 산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 산소가 도대체 몇 그램 이 공간 안에서 멀리서 날라올 수도 있고 이 공간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강철솜이 산화철로 변화할 때는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이다, 닫힌 공간이다 라는 단선에 출발을 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까닭은 화학 변화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존돼요. 그러나 문제에서 열린 공간이라는 단서가 있으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라. 없어. 그냥 질량은 다 보존된다고 보면 돼. 기체가 발생하든 뭐라든 다 보존이 되는데 문제에서 뚜껑을 열었다든지 열린 공간이다,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다 라는 단서가 있을 때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엔 질량이 다 보존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어떠한 단서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열린 공간이야 혹은 뚜껑을 열었어 라는 단서가 있을 때만, 고를 때만 질량이 요 세 가지 경우가 변해.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는 거는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다 질량 보존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없는 앙금생성. 얘는 뚜껑을 열든 뚜껑을 닫든 날아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질량이 항상 보존돼요. 그런데 열린이란 단서가 있을 때 요 세 가지 경우만 변화합니다. 알코올이나 양초 같은 대부분의 연소는 기체가 발생해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모든 이 이외에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다 기체가 날아가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금속에 연소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산소가 결합을 해서 유일하게 질량이 증가해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로 이 녀석을.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에 열린 공간 혹은 뚜껑을 열었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만, 그런 단서 없으면 무조건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랑 보존되는 경우 같이 설명하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강조합니다. 문제에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질량은 보존된다. 그런데 열린 혹은 뚜껑을 열었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만 요 세 가지 경우만 질량이 변화해. 기체가 발생하면 질량 감소, 금속이 연소하면 질량 증가. 질량 보존의 법칙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해당하는 걸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산화 마그네슘이라 불리는 산소와 마그네슘이 결합한 어떠한 화합물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산소 굉장히 많잖아. 얘랑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과 산소는 아무리 양들이 많게 넘쳐도 딱 3대2의 질량비로 결합한다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도대체 뭐지? 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거기는 되게 싼 햄버거라 빵 2개, 패티 하나씩, 고기 패티 하나씩만 집어넣어. 딴 거 집어넣으면 우리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넣기로 했어. 근데 그날 빵이 그 집에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40개가 들어오고 패티가 30장이 들어왔어. 자, 그럼 이때 얘네가 만들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랬더니 그러면 빵 하나에 빵 2개, 패티 2개 넣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 집은 무조건 빵 2개, 패티 하나만 집어넣어서 파는 집이야. 자, 그럼 이랬을 때 도대체 이 햄버거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빵이 2개씩 결합해야 돼. 그러면 40개로 2개씩 만들 수 있는 건 20상. 패티 30개로 1개씩만 해주면 돼. 1개씩 해주면 만들 수 있는 건 30상. 둘 중에 어떤 걸 만들 수 있어? 더 적은 거. 왜? 빵이 없어. 패티는 남지만, 패티는 20개 만들면 10장이 남지만 더 이상 결합할 빵이 없어. 그래서 20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응? 빵 2개, 패티 하나만 반드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패티가 수천 장이 있어도 빵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어.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자, 이 경우에 더 햄버거를 만들고 싶으면 빵이 더 있어야 되잖아. 요거를 실험으로 설명한 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누구? 아이오디나 납이야. 응? 저거 햄버거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지금 아이오디나 칼륨과 질산납 수용액을 반응시켰어. 아이오디나 칼륨이랑 질산납. 그런데 얘네가 결합을 하면 밖에끼리 결합을 하고 안에끼리 결합을 해서 질산칼륨과 아이오디나 납이 만들어지는데 이놈의 아이오디나 납이 2학년 때 배웠던 노란색 앙금이야.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앙금의 높이를 측정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아이오디나 칼륨용액 6mm야. 얘를 6mm, 1번 시험관에 6mm, 2번 6mm, 3번 6mm, 4번 6mm, 이거 6mm, 6mm, 아이오디나 6mm씩 넣었어. 그런데 이 질산납을 0mm, 2mm, 4mm, 6mm, 8mm, 10mm 이렇게 양을 달리해서 넣어줬어. 근데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얘들은 딱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빵 하나에 패티 하나씩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얘들은. 그러면 얘가 6mm 있더라도 얘가 없으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1로 반응하려면 0대0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아무리 많아도 얘가 2개밖에 없으니까 2대2로 반응하겠지. 그럼 얘가 6mm 있어도 얘가 4밖에 없으니까 4대4로 반응할 거야. 얘는 6대6으로 반응하겠지. 얘 양이 늘었지만 얘가 6밖에 없어. 아이오디나 칼륨이 6밖에 없어. 그러니까 6대6으로 반응할 거요. 얘가 10이라도 얘가 없잖아. 6대6이야. 이렇게 반응해서 앙금이 만들어져. 처음엔 없어. 그 다음에 조금 생겨. 더 생겨. 그 다음에 6대6, 6대6, 6대6으로 똑같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앙금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 여기서는 분명히 질산납의 양은 늘었지만 누가 없어?
아까 빵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없어요. 얘가 없어. 더 이상 반응할. 그래서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거야. 이거를 높여주기 위해선 빵을 더 넣어야 하는 것처럼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어주면 앙금의 높이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야.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건데 그래프로 설명한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그래프 먼저 써놨어.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10%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6ml에 10% 질산납의 부피를 달리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것은 학교 교과서별로 질산납을 똑같이 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달리할 수도 있어. 얘네는 누굴 달리하든 상관없어. 자, 어찌됐든 질산납 수용액의 양이 많아질수록 생성되는 앙금의 양이 증가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증가해 안 해? 안 해. 4번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누가 없어서? 질산납은 많은데 이게 없어서. 더 이상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앙금의 높이를 더 높여주려면 얘를 더 넣어준다.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더 넣어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아이오딘과 납을 이루고 있는 아이오딘과 납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서 일정상분배의 법칙을 드디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내죠. 일정상분배의 법칙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을 만들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혼합물이든 화합물이든 다 성립하는데 일정상분배의 법칙은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을 해요. 이 화합물을 만들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질량비. 무슨 비? 질량비. 그램이야, 미리그램이나 그램. 그래서 실험 결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들 때 질량비인데 수소와 산소가 1대8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물은 질량 보존에 의해서 둘이 더한 9만큼. 일정상분배 법칙의 B는 요것만 외워도 문제를 풀어. 나머지 두 개는 주로 외우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서 풀 수 있게끔 내줘. 그러나 일단 여기다 둘 다 쓰기는 할 거야.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는 1만 반응을 해. 4대 1.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둘이 더한 5만큼. 마그네슘과 산소는 마그네슘이 3g 있을 때 산소는 딱 2g만 반응해.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산화마그네슘은 둘이 더한 5g만큼만 결합을 하더라. 딱 일정한 질량비만 결합하고 아무리 더 많아도 그 다음에 더 이상 결합하지 않더라가 일정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성분비 법칙은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일정성분비 법칙 문제를 풀 줄 안다면 다음 시간에 배울 법칙 하나를 풀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먼저 푸는 방법.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들었어. 식을 쓰자. 수소랑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었대. 그런데 얘들의 질량비를 얘는 외우라 그랬어.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 B를 써줘.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반응을 시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수소가 4g 다 반응했다고 쳐? 그럼 4대 몇 대 몇이 돼야 1대 8대 9가 되는지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4면 8배 늘어야 되니까 얘가 32g 있어야 돼. 산소가 32g 있어 없어? 없어. 산소가 모자라네. 그럼 수소가 다 반응하는 경우가 아니야. 누가 다 반응해? 산소. 산소가 몇 그램 있어? 20g.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아이 둘 중에 숫자가 큰 아이가 다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따져봐야 돼. 어쨌든 몇 대 20대 몇이 돼야 1대 8대 9가 되는지 한 칸만 채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채워주는 거야. 8에서 20이 되려면 2.5배가 늘겨. 다 2.5배씩 늘려주면 돼. 얘 2.5배 늘면 2.5. 얘는 굳이 2.5배 안 늘려도 둘이 더하면 돼. 22.5. 끝났어. 뭐가? 여기 나왔잖아. 물은 생성되는 물은 몇 그램? 22.5g. 여기 구했어. 어떤 기체가 남아? 산소는 다 반응했어. 수소가 4g 중에 2.5만 반응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지. 수소가 1.5g 남는다. 이렇게 두 개 푸는 방법. 내가 어떻게 써? 식 썼어?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질량비 썼어? 일반적으로 둘 중에 숫자가 큰 아이가 다 반응해. 아닌 경우도 있어. 어찌됐든 얘가 2.5배 늘었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늘려줘야 1대 8대 9가 되잖아. 2.5배 늘었어. 2.5, 22.5. 그래서 생성된 물은 22.5. 수소는 4 중에 2.5가 반응했으니까 1.5가 남는다. 라고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볼 거야. 내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될 때 질량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문제에서 풀 수 있게 주어주거든. 했잖아. 이게 그 내용이야. 구리를 연소시켜. 연소라 하면 산소와 결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누굴 만들었대? 산화구리를 만들었다고 문제에 나왔어. 근데 구리 몇 그램을 20g을 연소시켰더니 산화구리가 25g이 얻어졌대. 그렇게 나왔지? 그대로 따라 쓴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는 몇 그램 결합했겠어? 질량 보존이니까 5g 반응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의 질량비가 다 나왔어. 20대 5대 25, 4대 1대 5의 질량비구나. 문제에서 유추해내는 거야. 자, 그럼 이때 구리 8g을 연소시킬 거야. 그때 필요한 산소 질량 물어봤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지. 2배 늘었으니까 2배 늘어서 몇 그램? 2g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으로 질량비를 외우지 않아도 그래프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푸는 그런 내용 잘 나와.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볼트, 너트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계속 얘기했던 뭐 빵 2개에 패티 하나 끼우는 그거야. 근데 그게 볼트와 너트라는 이렇게 생긴 못과 돌려 끼는 너트라는 형태로 바뀐 것뿐이야. 한 개 질량이 5g인 볼트 1개랑 한 개 질량이 2g인 너트 2개로 너트 2개, 볼트 하나로 BN2를 만들었어. BN2. 한마디로 얘는 B가 하나씩 있는 거고 N이 몇 개씩? 2개씩 있는 거야. 그런데 볼트 20개와 너트 30개로 BN2를 만들고 싶어. 몇 개가 남고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물어봤어. 야, 이거야말로 정확한 빵 2개에 패티 하나네. 응. 자, 한 개씩 20개로 20쌍 만들 수 있어. 30개로 2개씩 짝을 져주면 15쌍 만들 수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만들 수 있어? 더 숫자 작은 거. 왜? 너트가 모자라잖아. 총 15개의 BN2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 개수 15개. 이때 만들어진 화합물의 총 질량 구하지 뭐. 어떻게? 위에 나왔잖아. 볼트 하나가 몇 그램? 5g. 너트는 하나가 몇 그램? 2g. 2g짜리가 2개지. 2 곱하기 2인 4g. BN2의 총 질량이 그럼 얼마인 거야? 9g. 9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g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써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 135g. 총 만들어지는 개수는 15개. 이때 총 질량은 135g 이라고 써주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생각같이 배우실 내용 바로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중에서 혹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자, 그치. 앞부분을 클릭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 후에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또 봐요.